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런 내용은 사실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모 단체에서 나온 내용인데 아,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민생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줄 것 같습니다. 뭐 통솔자가 아닌 리더자랍니다. 뭐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하는데 일단 아시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또 그 대꾸를 한 사람이 뭐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비례대표로 표로 보냅시다. 뭐 이런 게 이제 실제로는 뭐 진정성을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어떤 한 사람한테 그런 전화도 통화도 하면서 또 뭐 메시지로도 받아본 사람이 외관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 일이 잘못되면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나 이거나 별반 차이 없다. 근데 이런 말이 나오면 저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말 자체를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런 저기 그 사진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국회의원을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홍익표 원내대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여기에 누군지는 아실 거고. 자, 이 내용을 일단은 뭐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저를 좀 어떻게 이거는 어 제가 읽고 싶지도 않아요.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착각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한번 두고 보죠, 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손실은 지금은 손실 구간이라 사기가 아니다. 라고 누구는 말하는데 그럼 손실 구간은 언제 끝나나요? 했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어느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의 가치면은 피해자로서 그대로 적용이 될 만큼의 그러니까 회복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아 거래소 가격이 그 당시가 제 기억으로는 0.00 한 $5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았지요.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손실이라는 부분은 피해라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는 게 법적인 그 해석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여기서 뭐 또 사기라는 이야기를 또 하는데, 어, 그럼 손실 구간은 언제 끝나나요? 하니까 가상화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이거는 스스로 좀 알아보세요.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라지지가 않는 게 사실은 가상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상자산 또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뭐 이런 거지요.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특검법이 발효가 되기 전에 많은 거래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돌던 시기에서 이게 거래소가 정리가 되고 그 가상 자산이 거래소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일지라도 지금은 사라진 건 아니고 그냥 뭐 거래가 아예 안 된다는 거 자체인데 그 표현과 사라지는 것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감이 있지요. 그다음에 가치 보장형. 가치 보장형은 어디서 언제 나온 것인가요? 이렇게 물음을 던져 놔놓고 뒤에 답변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더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 원금 보장 하니까 송가병 씨라고 전 세계에 하나뿐인 팔성이 어 시사멘틀인지 추정 유퀴분인지 뭐 하여튼간에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원금 보장이 아니고 가치 보장형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치를 표현한다. 가치 보장형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가치 보장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원금 보장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가치 보장형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스태킹한 우리의 교환 자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채굴 수익 또는 채굴 보상이라고 하는 건 채굴은 아니지요. 스테이킹을 한 거에 대한 어 보상이 주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채굴 보상인데 그러면 채굴 보상이라는 거 자체가 뭐를 기준으로 보상이라는 거를 주느냐. 그것 때문에 교환 자산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교환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분명히 KOK나 비트 이더 개수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플랫폼 가격을 곱해 가지고 개수 곱하기 플랫폼 가격을 해 가지고 거기에 표시가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 자체는 가치 보장형이라고 가치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금 보장이라는 의미하고 또 별반 차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그 말을 저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뭐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6월 10일 KOK 지지자 공정수사 집회 여기에서 KOK 플레이 세미나 내용 중 발췌 해 가지고 "원금 보장형이 아니에요. 가치 보장형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 건지. 그런데 제가 동영상에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거하고 가치를 보장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라고 보여요. 원금 이게 가치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어쨌든 이런 말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는 거는 요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런 유튜브를 올렸거나 또는 설명을 그렇게 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이 말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한마디 더 "회원들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예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절대적이라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예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어 공지사항에
제가 그 공지사항에 어떤 식으로 그 공지를 했나 하면은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 갖고도 이런 내용이 나왔고 예전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은 여기에서 그 홍보 가이드라인 안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 용어들이 쭉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유사수신 행위로 보여지는 단어가 포함해 가지고 채굴 수익 몇 프로, 뭐 수익률표, 투자금 복립, 보상 플랜, 원금 보장, 안전 수익, 뭐 예치. 근데 이 여기에서는 잘못된 거는 예치라든가 이런 표현은 사실은 맞는 표현이 맞지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니까. 근데 여기에 원금 보장 뭐 이런 거를 쓰지 말아라고 자기들은 했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서 원금 보장이 되고 안 되고를 그 유사수신에서는 약관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는데 약관을 우리가 하나도 어느 누구도 약관에 서명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유사수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일단 그려 멀고 다른 거 다 집어치워 버리고 여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예치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몇 명이나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원금 보장이라는 거를 어디에 정확하게 언급이 돼 있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그거 자체를 이 사람이 사실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적어도 저는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다만 원금 보장에 가깝도록 그런 그 인제 그 최영규 이사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핵심 파라미터라고 하는 그 플랫폼 가격 그게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이 원금을 그렇게 손실을 크게 볼 수 없는 구조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서 이 사업에 들어왔었고 현재까지도 제가 이전에 모르고 들어오셨든 알고 들어오셨든 간에 다 잘하셨다. 잘하셨는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 그 문제를 지금 저희는 가지고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원금을 이야기를 하는데 원금은 요거 그러니까 저는 잘못되는 부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 제가 잘못 알고서 한 부분은 정정이라는 표현을 하거나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잘못되는 부분을 제가 잘못 전달을 했으면은.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원금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게 $1일 때 우리가 사 가지고 저거 100 개를 넣었다. 그러면 100 불을 넣은 거잖아요. 100 불치를 사 가지고 넣은 거지요. 그러면 몇 개가 들어가면 100 개가 들어간 거예요. 100 개를 잡아 넣으니까 스테이킹을 하니까 곱하기 해 갖고 그때 뭐 $1.25나 이렇게 플랫폼 가격이 돼 있으면은 $125로 그 표시가 되겠지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25 였는데 이게 $12.5가 됐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5 가 됐을 때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분명히 100 개를 해 놨잖아요. 그러면 $12.5 가 됐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는 10 개밖에 안 돼요. 100 개가 아니고 10 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스테이킹을 한 개수가 원금의
개념인 거지요. 그러면 100 개를 넣어 놨는데 플랫폼 가격이 12.5달러가 돼 가지고 10분의 1로 줄어버리면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것도 10분의 1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개를 넣었는데 10 개를 가지고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스태킹을 한 그 개수가 원금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 지금 이미 거래소의 가격과 플랫폼 가격의 편차가 너무 커 버렸기 때문에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해 왔던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예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는 사람들이 소개를 했다 그러면은 다 제가 보기에는 방문 판매법이든 뭐든 어떻게 해 가지고 다단계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어 법에 저촉을 파였다 해야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 그 "우리의 손실은 지금은 손실 구간이라 사기가 아니다."라고 누구는 말하는데 "그럼 손실 구간은 언제 끝나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원금 보호장이라는 그 말을 이거를 가지고서 사기로 건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기로 걸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더군다나 이 이행규라고 하는 분의 이 주장을 따지자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원금 보호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소개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재단에서는 원금 보장이란 말을 쓰지 말아라고 홍보 가이드라인을 계속 뿌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사실 있는 거 그대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만 가지고는 일을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 모양 이 꼴을 만든 쪽을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사기라는 부분의 용어를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금 보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절대로 하지 않았지요. 원금 보장처럼 흘러갈 수 있는 그 구조가 시스템이 여기에 있다.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 가격이다. 그래서 플랫폼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저는 엄청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지금 거기에 인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은 거기에서 원금 보호장이라고 하는 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에비던스를 증거를 내놔 봐라. 아니면 약관에 뭔가를 사인을 한 게 있느냐. 이렇게 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송가병이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영상을 가져가 가지고 그 어 경찰에 갖다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은 원금 보장에 대한 내용이 딱 담겨 있는 거를 증거로 제시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고 양자 간의 문제로만 사기로 하든
원금 보호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원금 보호장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했으니까 희망을 했으니까 이거는 사기로 1대1로 해결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1대1로 해결을 보면은 다 피해자들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이 떠오를 때 또 제가 그 계속 보게 되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게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만 기억을 하고 그 나머지는 기억을 안 하고 싶어 해요. 기억을 해도 또 그거는 빼고서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양측에서 내놓는 증거로서 싸움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를 객관성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리고 추정 60 분에 나온 내용 중에 지난해인가 뭐 어디 중국 그다음에 타임스퀘어 광장에 KOK 광고 그것만 믿고서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광고는 광고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로 이렇게 원금 보장을 주장을 하고 "원금 보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얽히고 섞여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개개인별로 고소자가 되고 피고소인이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정 싸움으로 개인적으로 모두가 붙어 가지고 지금 법정 싸움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이 뭐가 나요? 그리고 아까 KOK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가상화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거를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그리고 웹3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잖아요. 근데 가상화폐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은 우리는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IT 강국이 아니고 IT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강국이고 IT 강국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쪽을 IT 강국이라 하고 우리는 IT 인프라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이 통신 이런 인제 관련된 이런 설비들이 너무나 잘 깔려 있어 가지고 하기야 뭐 나라가 적잖아요. 큰 대국 땅이 넓은데 그런 인프라를 다 갖추려 그러면은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겠지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사실은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거의 선두주자인데 ETF에 현물이 전부 다 승인을 이제 승인을 내주고 뭐 이런 시점에 가상화폐라는 말은 뭐 아주 옛날에 쓰긴 썼는데 암호화폐라고 쓰기도 하다가 요즘은 그거를 인제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해외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사라지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 수천만 명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강남경찰서나 강남권에 엄청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코인 사기로 엄청난 건수들이 사건이 접수가 된대요. 그러면 가상자산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거 다 그냥 내 자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질 수 없고요. 표현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거는 좀 표현을 좀 해줄 때 거기 계시는 분들의 받아들임의 정도를 생각을 해 가지고 표현을 좀 어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맞는 내용을 올리는 게 맞겠지요. 왜? 온라인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아까 그 뭐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좀 반론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경찰청인지 어딘지 가 가지고 시위를 할 때 그다음에 어 방송이나 유튜브 상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시위를 하면서도 주장한 게 국회의원들이 그 KOK 어 그 론칭 행사에 나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표현도 있었잖아요. 제가 21대 총선 날짜를 보니까 2020년 4월 15 일이잖아요. 그 론칭 행사가 2019 년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표를 받아야 되고 어떠한 행사가 있다 그러면은 무슨 행사인지 또 그러니까 대충 이제 보좌관이나 거기에서 이렇게 인제 일정을 조율을 하면 사람이 모인다고 좀 많이 모인다 그러면 더 가고 싶어 하겠죠. 그날 그 자리에 또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국회의원이고 얼굴을 알려야 되고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알려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제 표현을 하다가 지금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내용만 전달을 해 주면 정말 고맙겠다." 제가 298 명한테도 보내면서 아시다시피 그 정치인들은 특히나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위급이 되면은 이 해야 될 일도 많고 시간을 분배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내용을 보는 것도 진득하게 앉아서 보지 않는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고 한 이유가 이 국회의원이 보느냐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보는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아 워낙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법권의 일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국회의원들을 만나 보고 뭐 했지만은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정보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또 뭐 내용 확인도 좀 해 보고 수사 진행 과정을 그런 것도 좀 확인도 해 보고 했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일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법권에서 그 객관적인 자료,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제가 계속했던 말이 방송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거는 수단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그 다이렉트로 된 보좌관조차도 국회의원 보좌관조차도 직접은 통화를 못 해요. 경찰을 통해서 하든 거기에 인제 주재하는 경찰을 통해서 하든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지 다이렉트로는 못 한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문의가 들어가는 것 자체만 해도 어떠한 의원의 요청 사항으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라고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에 문의를 했을 경우에 그게 하나의 프레스라고 하면 프레스고 '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구나.' 정도지요. 나머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인제 뭐 어 그 실제로 뭐 어디에 좀 그 이동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게 일이다. 뭐 좋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얼만큼의 필요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체가 또 아니다라는 것도 알면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수단으로 그냥 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왔고 실제로도 그렇고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이야기 또 저희가 좀 하는 거는 어제와 같은 그런 내용 때문에 전체한테 좀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스테이킹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부분 뭐 기여도에 따라서 뭐 나중에 가면은 뭐 토큰 이코노미나 프로토콜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그 블록체인 경제라고 뭐 하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언급을 다시 한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최적의 방법이 뭐냐? 그거는 사법권이에요. 사법권에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수사관이 최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고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수사의 방향도 저는 그 의견서를 통해 가지고 좀 내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뭐 사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도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소개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쪼끔 그 그레이드가 높은 사람 레벨이 높았던 사람들은 어떻게들 설명을 했는지 스스로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런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그 감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처신들을 하시는 게 맞다 싶어요. 저는 어쨌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쇼킹했던 내용이 한 번 더 보여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에요. 음. 한마디 더 비대위 회원들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쇼킹한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그 소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분들은 어 이렇게 원금 보장이 어 된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다니셨으면은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도 자기 또 그 말을 내뱉었으면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범죄자다.'라고 저기서 이야기하는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희망 행위를 한 거예요 어쨌든. 뭐 저 8 성이 뭐 저기 내가 1 성인데 1 성도 아닌 사람 하나 소개를 할 때 그 사람 못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도 니한테 전달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이런 위험한 내용은 절대로 말씀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저희는 그래서 가상자산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은 또 다르니까 뭐 그렇게 하시고 싶은 생각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